제인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80화에서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한 후 단 1시간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거든요. 밤새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기자들, 방송사 PD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었어요. 폭로월드 강제인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 L의 정체가 폭로월드 유튜버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십 통의 미디어 관계자들 연락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이는 그 어떤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제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해방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했거든요. 제인이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강제인, 이제 진짜 강제인으로 살 시간이야. 그동안 수많은 가면을 썼어요. 디자이너 L로서, 기억상실 환자로서, 그리고 폭로월드 유튜버로서.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어요. 복수를 위해 살아온 강제인, 그 본 모습으로. 제인이 옷장을 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당당하고 강인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골랐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갑옷을 입는 기분이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제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한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각오한 복수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제인이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오전 YL그룹 건물 앞에 제인이 섰을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건물 입구 주변에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저기 강제인 나왔다. 정말 폭로월드 유튜버가 맞나? 어떻게 디자이너 L이기도 하고 폭로월드 유튜버이기도 해? 진짜 대박이네. 상상도 못했어. YL그룹에서 정말로 출근할까?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플래시가 제인을 향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스타처럼 여유롭고 우아하게. 강제인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로 폭로월드에서 말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에 대한 폭로, 증거가 있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더 큰 메시지였어요.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더 많은 시선이 제인에게 집중됐어요. YL그룹 직원들이 제인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진짜 강제인이 출근했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폭로월드에서 말한 게 정말 사실인가 봐. 그럼 우리 회장님이 정말. 직원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제인을 따라다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디자이너였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폭로 유튜버가 된 거예요. 제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다음 엘리베이터 탈게요. 한 직원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직원도 따라서 말했어요. 저희는 계단으로 갈게요. 결국 제인 혼자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자 제인이 혼자 쓸쓸히 웃었어요.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해요. 그리고 이기는 편에 서려고 하죠. 아직은 제인이 이길지 기찬이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니 중립을 지키려는 것이 당연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이기는지.
제인이 중얼거렸어요. 엘리베이터가 기획 디자인팀이 있는 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제인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막이 흘렀어요. 제인이 천천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 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어요. 직원들은 모두 제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어요. 제인이 복도 중간에서 멈춰서서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향해 걸어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뒤돌아서서 복도에 서 있는 직원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거든요. 같은 시각, 기찬의 사무실에서 기찬이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제인 생각만 났거든요. 폭로월드 유튜버가 제인이었다니. 기찬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연기였던 거야? 기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인이 기억상실인 척했던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척했던 것도, 심지어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나를 구하려고 칼에 찔린 것도 기찬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것조차도 제인의 각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완전히 당했구나. 기찬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인을 걱정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스웠어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강재인 디자이너가 출근했습니다. 뭐? 기찬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나왔다고? 네,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고 회사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비서가 상황을 보고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강재인 디자이너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회장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문?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폭로월드에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회장님이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기찬이 이를 악물었어요. 제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파급 효과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인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평소와 똑같이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직원들은 계속해서 제인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아무도 직접 말을 걸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호기심과 긴장감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어요. 어색한 침묵이 한참 흘렀어요. 그때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제인에게 다가왔어요. 디자이너님. 제인이 고개를 들어 그 직원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네, 김 대리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게 정말 폭로월드 유튜버셨어요? 제인이 잠시 멈추고 김 대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사무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놀라셨죠? 제인이 오히려 담담하게 물었어요. 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김 대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인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제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폭로월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에요.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인이 잠시 침묵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모두 사실이에요. 사무실에 더욱 충격적인 침묵이 흘렸어요. 직원들이 서로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그럼 회장님이 정말. 네. 제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는 제가 폭로한 그대로예요. 도혜 대리님도. 정말로. 네, 김도혜 대리님도 그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도희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디자이너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직원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범죄자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인이 그 직원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각자 판단하세요.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뭐요? 제인이 일어나서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살인자 밑에서 계속 일할 건가요? 제인의 직설적인 말에 직원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제인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점심시간 YL그룹 카페테리아에서 제인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다른 직원들이 제인 근처에 앉지 않았어요. 마치 제인이 전염병 환자인 양 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어요. 그때 도윤이 제인에게 다가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인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도윤이 제인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러자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어요. 오늘 하루 어떠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다들 저를 피하긴 하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더 이상 가면 쓰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제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도윤이 제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때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기찬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기찬과 제인 사이를 오갔어요. 카페테리아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어요. 기찬이 제인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어요. 제인도 기찬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적대적인 두 사람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기찬이 천천히 제인과 도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카페테리아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렸어요. 제인 씨. 기찬이 제인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제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찬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어요. 차가운 적대감과 경멸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황기찬 회장님? 제인이 존댓말로 냉정하게 물었어요. 기찬이 제인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기서 하세요. 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할 얘기 아닌가요?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법정에 선 기분이었어요. 제인 씨,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사적인 얘기요? 제인이 비웃듯 말했어요. 황기찬 회장님과 저 사이에 무슨 사적인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인 씨, 저는 단지 YL그룹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일 뿐이에요. 제인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제가 고발한 범죄자이고요.
카페테리아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렸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인 씨, 당신이 폭로월드에서 한 얘기들이 모두 사실이에요. 제인이 기찬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어요. 증거도 있고요. 제인 씨, 제발 우리 다시 대화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제인이 일어나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황기찬 회장님.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인이 기찬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예요. 각오하세요. 제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제인이 도윤과 함께 카페테리아를 나갔어요. 기찬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두들 기찬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오후 유경의 가게에서 유경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고민해왔던 일이 있었거든요. 제인이 폭로월드 유튜버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유경이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제인의 강제 입원에 동의서를 써준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의사로서의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어요. 승우의 전화를 받고 용기를 낸 유경은 결국 기찬에게 찾아가서 양심 고백을 했어요. 회장님, 할 말이 있어요. 제인 씨 강제 입원 건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인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동의서에 서명한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유경의 양심 고백에 기찬과 세리가 당황했어요. 의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자격 박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내일 의료진들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제인 씨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할 거예요.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음 날 오전 YL그룹 회장실에서 오성이 기찬과 정면으로 맞붙었어요. 황기찬 회장,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오성의 말에 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황기찬 회장, 비자금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자격 박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증거 있어요. 오성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탁 하고 던졌어요. 기찬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규철 회장이 남긴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규철 회장의 비자금 100억을 황기찬 회장이 횡령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변명하실 건가요? 기찬이 할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황기찬 회장, 당신은 회장 자격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 자료는 이미 언론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각오하세요, 황기찬 회장. 그때 기찬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참고 있던 분노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헛소리 집어치고 꺼져. 기찬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평소 점잖던 기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군요. 오성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황기찬 회장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대화도 녹음했거든요. 황기찬 회장의 막말까지 포함해서요. 곧 모든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다음 날 오전 YL그룹 이사회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어젯밤 터진 기찬의 횡령 의혹과 폭언 스캔들 때문이었어요. 이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어요.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횡령 의혹까지.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어요. 주가도 폭락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황기찬 회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임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사들이 기찬의 해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찬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지쳐 보였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했어요. 이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기찬이 인사했지만 이사들의 반응이 차갑기만 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이사회 의장이 기찬에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압니다. 기찬이 이사회 의장의 말을 끊었어요. 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회장님과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장이 하나씩 차근차근 열거했어요. 폭로월드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 김도혜 대리 살해 의혹, 강재인 씨 강제 입원 의혹, 그리고 어제 터진 비자금 횡령 의혹까지. 기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더 이상 회사 운영을 맡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사님들. 기찬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하다고요? 한 이사가 냉소적으로 반문했어요. 그럼 어제 정호성 대표에게 하신 폭언은 뭡니까? 그건 너무 화가 나서. 녹음까지 공개됐는데 어떻게 결백하다고 하십니까? 기찬이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회장님, 이사회에서는 회장님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임이라고요? 기찬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사님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결백해요. 하지만 이사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일까지 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장 자리에서까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오후 기찬의 집에서 노숙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 근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기찬아 왔구나. 노숙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 어머니. 기찬이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도 힘들었지. 노숙자가 비꼬듯 말했어요. 뉴스에서 봤어. 또 큰 기사가 났더라. 비자금 횡령 의혹이라고 크게 나오던데. 그리고 내 막말 녹음까지 공개됐더라.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찬아,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 뭔 짓을 한 거야? 제인이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너희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거 아니야? 노숙자의 직감적인 질문에 기찬이 당황했어요. 제인이 성격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애가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면 너희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리고 규철 회장 비자금 얘기도 들었어. 그것도 네가 한 짓이야. 기찬이 어머니의 예상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기찬아,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제인이한테 빌어. 그럼 혹시 용서해 줄지도 몰라. 용서요? 기찬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제인이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찬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어머니에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기찬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어머니도 나 몰아세지 마세요. 기찬이 소리를 질렀어요. 노숙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데 어머니까지. 제인이, 유경이, 오성이, 미란 누나. 모든 사람이 나를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머니도 제인이 편이에요. 어머니까지 나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노숙자가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도 결국 제인이 편이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저를 버리세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렸으니까.
기찬이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노숙자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녁 세리와 기찬이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둘 다 지쳐 보였어요. 기찬아, 어떻게 됐어? 세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사회에서 해임 통보받았어. 내일까지 사표 내라고 하더라. 기찬이 무력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어머니까지 나를 의심하고. 기찬아,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세리가 기찬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죠.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어? 내가 어제 말한 마지막 카드가 있잖아. 세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기찬아, 사실 내가 알게 된 게 있어. 제인이에 대한 아주 큰 비밀을. 제인이 비밀? 응. 이걸 공개하면 제인이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세리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어요. 무슨 비밀인데?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 너무 큰 비밀이거든. 정말로 제인이를 무너뜨릴 수 있어. 당연하지. 이 비밀이 공개되면 제인이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기찬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위험해도 상관없어. 이미 잃을 게 없으니까. 세리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위험하고 음모적인 미소였어요. 깊은 밤, 제인의 원룸에서 제인이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폭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성이 녹음한 기찬의 막말 내용과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제인이 중얼거렸어요. 화면에는 기찬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강제 입원, 도해 살해, 규철 비자금 횡령.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에서 온 전화였어요. 제인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제인 씨, 조심하세요. 기찬과 세리가 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궁지에 몰린 쥐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세리가 뭔가 계획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인 씨,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마지막 폭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결정타가 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세리의 아지트에서 세리가 외딴 모텔방에 혼자 있었어요. 기찬의 집에서 쫓겨난 후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이었어요. 방 안은 어둡고 음산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낡은 서류 봉투였어요. 세리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서 오래된 병원 기록과 사진들이 나왔어요. 제인아. 세리가 자료를 보며 음침하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기고 싶다면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세리가 발견한 것은 제인의 과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이었어요. 제인 자신도 모르는,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면 제인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제인이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어. 세리가 위험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리가 휴대폰을 들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강세리. 네, 세리 씨. 그 일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자료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그럼 확실한 거죠? 네, 100% 확실합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모든 걸 공개하세요. 강제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세리가 제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제인아, 내가 나를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내가 지옥을 맛볼 차례야. 세리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오전 제인의 원룸에서 제인이 마지막 폭로 영상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기찬과 세리의 모든 범죄를 정리한 결정타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제인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어요. 도윤에서 온 전화였어요. 제인 씨, 큰일 났어요. 세리가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지인이 어떤 남자한테서 제인 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세리와 연락하고 있다고 해요. 제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떤 자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큰 비밀 같은 걸 찾고 있다고.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제인이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세리가 내 과거를 파헤치고 있구나. 제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와서 무서워할 수는 없어. 어떤 비밀이든 상관없어. 제인이 마지막 폭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밤 제인의 원룸에서 제인이 세리의 문자를 보고 불안해했어요. 제인아, 내일 아침 뉴스 꼭 봐.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제인이 문자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세리가 내 과거에서 뭘 찾았을까? 제인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숨겨야 할 비밀이 있었나?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자정, 제인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인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기찬과 세리를 반드시 응징할 거예요. 제인의 눈에 마지막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세리야, 내가 뭘 준비했든 상관없어.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깊은 밤 세리의 마지막 준비에서 세리가 모텔방에서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인의 충격적인 과거가 담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인아, 내일이면 내 인생이 끝날 거야. 내가 아무리 강해도 이건 견딜 수 없을 거야. 세리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강세리, 이제 마지막이야. 모든 걸 걸고 제인이를 무너뜨려야 해. 세리의 눈에 광기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세리가 준비한 제인의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인은 이 마지막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